우리나라에 미국의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이 굉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근접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또한 군사력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도 예외는 아닐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차세대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S-500의 배치를 위한 인력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S-400보다 진화된 성능. S-500 프로메테우스라고 불리는 대형 방공 미사일은 S-400처럼 전투기보다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태어난 것으로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릴 만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S-500의 상세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발사 차량의 크기를 감안하면 비교적 대형 미사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 마하 5 이상을 공격할 수 있는 성능. S-500은 마하 5 이상으로 움직이는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으며 600km 이내에 초속 5km에서 7km로 돌입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요격 고도는 180에서 200km 정도로 사실 재원으로만 보면 사드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죠. 아마도 목표 성능은 사거리 연장형 사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히트킬 방식의 특징. 사실 사드처럼 탄두와의 직접 충돌 방식으로 파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사거리 40에서 400km인 중거리 방공 미사일 S-400의 축소형인 S-500 포대는 이동식 발사대와 특정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각각 최적화된 사대의 레이더 차량 1에서 2대의 지휘 차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찰 위성의 탐지를 방해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컨테이너에 든 S-500은 또 가변 주파수를 사용하는 안전통신체계 덕택에 적이 전자전 공격을 차단할 수 있죠. 4. 차세대 구축함에 탑재된 S-500. 러시아는 S-500 체계가 전략 방어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해 첫 번째 포대를 수도 모스크바 인근이나 중앙 러시아 지역에 배치할 것입니다. 또 해군용 S-500 체계를 오는 2023에서 2025년 기간에 핵추진 리더급 구축함에 탑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수량 17,500톤, 길이만 200m인 이 함정은 웬만한 순양함보다 더 크며 함대함 미사일 1현두발 등 모두 200발의 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갖추게 되겠죠. 러시아 10만 톤급 신형 핵추진 항모 건조 계획대로 진행. 현지 고위 군사 전문가 밝혀 현재 미국은 10척, 러시아는 1척 운용 중. 러시아에서 신형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군사 분야 고위 전문가가 항모 건조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러시아 국방부 산하조선 무장연구소 소장 니콜라이 막시모프는 25일 자국 군사 전문 TV 방송 지베지다와의 인터뷰에서 항모와 운용부대, 주둔 기지까지 포함하는 항모 콤플렉스 건설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그간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부 군현대화 계획에 신형 항모 건조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간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발과 운용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항모가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돼 왔다. 특히 러시아가 국제 유가 하락과 서방 제재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항모 건조 계획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었다. 하지만 미국이 10척의 기존 이미지급 항모에 더해 차세대 제럴드 포드급 항모 건조를 추진하는 등 해군 전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도 해군 강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신형 항모가 필수적이란 여론도 높아져 왔다. 러시아는 현재 옛 소련 시절에 개발한 5만 9천 톤급 항모 아드미랄 쿠즈네초프 한 척만을 운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년 들어 러시아와 서방 관계가 제2의 냉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악화해 양측의 군사적 대립이 고조되면서 러시아가 신형 항모 추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다. 러시아는 이미 신형 항모에 대한 기본 개념도는 만들어 놓은 상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조선 전문 연구소인 크릴로프 국립연구소가 신형 항모의 개념도와 모형을 만들었다. 개념도에 따르면 폭풍으로 명명된 10만 톤급의 신형 핵추진 항모는 길이가 330m, 폭 40m로 최대 속도는 30노트까지 낼 수 있다. 기존 미그-29K 전투기 외에 현재 시험 운용 단계에 있는 신형 수호이-57 스텔스 전투기 등 모두 90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승조원 4,0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이 항모는 또 역시 개발 단계에 있는 신형 방공 미사일 S-500도 탑재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항모 건조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건조 착수 시점은 2025년 이후가 될 것이고 건조에는 8에서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비도 최소 18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여전히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러시아가 신형 항모 건조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미 1600km 초장거리 대포, 다련장, 순항 미사일도 다 바꾼다. 미, 중 러견형 다영역 작전 위해 차대부터 포신, 포탄 등 개량 총력, 사거리 크게 늘리고 화력 끌어올려 2020년대 후반 신무기 체계 갖출 듯. 미국군 최신형 자주포인 M109A7 팔라딘. 원형이 나온 지는 55년 됐지만 꾸준한 개량으로 일선을 지키고 있다. A7 사양부터는 M2 브래들리의 차체와 포탑을 결합한 게 특징이다. 미국군은 M109A7 자주포의 39구경장 포신을 떼어내고 52구경장, 55구경장, 58구경장 포신을 결합해 테스트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육군 포병이 면모를 일신한다. 기존 자주포와 포탄 개량에서 사거리 1600km에 이르는 초장거리 대포 개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 등 굵직굵직한 전력 증강 사업이 대기하고 있다. 자주포 포신 개량만 떼어놓고 보면 55년 만의 대변혁이다. 미국군의 변신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 미군의 주전장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사막이나 산악지대, 미군이 이라크 등지에 늪에 빠져있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재래식 군비를 가다듬었다. 복수의 적과 여러 상황에서 맞붙을 수 있는 다영역 작전 환경에서 더 이상 포병 화력 전력 강화를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마크 밀리 미국군 참모총장이 지난해에 언급한 포병 화력 정예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위기다. 끈질기게 살아남은 M109 대폭 개량 추진 미육군이 현재 사용하는 M109 시리즈가 처음 나온 시기는 1963년. 물론 그동안 꾸준한 개량을 거치며 M109A7까지 등장했다. 가장 최신형인 M109A7의 가장 큰 식별점은 차체. M2 브래들리 전투 장갑차에 차대를 썼다. 임무 컴퓨터와 송수신 장비들까지 개량해 더 이상 M109 시리즈를 고칠 수는 없다는 일부 평가도 나왔지만 미군은 이를 또 개량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포신 교체가 유력하다. 현재 구경장 39인 포신을 58구경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의 K9이나 독일의 PZH-2000 등 세계 인류급 자주 곡사포의 52구경장 화포보다 길다. 58구경장의 사거리 연장탄 조합으로 사거리 130km 넘과 현재 미육군 포병 화력의 중추인 M109 자주 곡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30km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이나마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했을 경우다. 미육군은 자주포 포신을 늘리고 보다 진전된 연장탄을 사용하면 사거리를 최대 70km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탄의 가속 장치로 램제트 엔진을 달면 사거리는 130km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탄두 부분을 지능화할 경우 자주포에서 쏘는 포탄은 단순한 포탄이 아니라 초정밀 미사일과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육군이 다련장 로켓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에이테킴스 미사일. 미육군은
사거리를 2배가량 늘리고 정확도까지 높인 후속 모델을 채택할 예정이다. 달연장 로켓 사거리도 150km까지 증대. 현재 미군이 운용하는 달연장 로켓 발사대에 장착되는 로켓의 사거리는 70km 수준이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150km로 늘어난 개량형을 쓸 수 있게 된다. 달연장의 로켓과 조합으로 탑재되는 에이테킴스 미사일의 사거리도 지금의 300km에서 499km까지 늘릴 생각이다. 더욱이 사거리를 더욱 늘릴 수도 있다. 미국과 소련이 1987년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포기 협정에 따라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하는 조항에 영향받아 공표 사거리를 500km로 조절할 가능성이 짙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며칠 동안 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미국군에 채워진 족쇄를 풀고 마음껏 기술을 동원해 장거리 투사무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사거리 1000km 전력형 전술무기. 2020년대 후반 등장. 미 육군은 다영역에서 적을 선제 공격하는 용도로 장거리 전략대포 연구에도 일찌감치 들어섰다. 하지만 공기의 저항이나 중력을 이겨낼 대포를 제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초장거리 전략대포의 형태와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많지 않다. 초장거리 대포는 기존의 M100 구자주포보다 규모와 포신과 포구의 직경이 다소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만 들었다. 2253km의 사거리를 가진 극초음속 미사일도 주목할 대상이다. 사정거리가 1000km를 넘어가는 이종의 신무기 체계는 늦어도 2020년대 후반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부대에 배치될 이들 무기는 전략형 전술무기로 다영역 전투에서 선제 공격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 견제 군사적 긴장 점증 우려. 미 육군 포병이 일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직접 겨루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중국이 다른 해양 세력의 접근을 막기 위해 채택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나 러시아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S-500 항공만도 미 육군의 이 같은 포병 화력이라면 쉽게 무력화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의 INF-8대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무기 개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보다 짙어졌다고 할 수 있다. 육상의 이동형 거포로는 유일하게 실전 기록을 가진 카를 구스타프 열차포를 아돌프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독일 수뇌부가 지켜보고 있다. 나치 독일, 구경 800mm 거포 실전 운용. 불박사 빅바빌론 개발하다 암살당해. 낯설지 않는 초장거리 대포. 프랑스 소설가 줄 베르는 1865년에 발표된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소설에서 거대한 대포로 로켓을 발사해 달을 여행하는 모습을 그렸다. 나폴레옹 전쟁 직후 러시아는 실전에서 써보지도 못한 초대형 화포를 제작한 적이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구경이 800mm에 이르는 거포를 제작해 실전에 몇 차례 사용했다. 미국도 구경 913mm짜리 대구경 박격포를 개발했지만 실전에는 투입하지 않았다. 전후의 초장거리포 제작 스토리는 더욱 극적이다. 캐나다 태생인 제럴드 빈센트 불 박사가 주인공이다. 공기역학과 탄도의 움직임에 대한 천재성을 인정받아 미국으로 영입된 그는 대포 발사 우주 운반체 실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1960년대 초에는 퇴역한 해군 전함에서 떼어낸 16인치 함포로 포탄을 160km 상공으로 보내는 계가를 올렸다. 불 박사는 다른 연구로 미 해군 구축함 함포의 사거리를 늘리는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 비용을 대느라 연구 예산 지원을 중단하며 불 박사는 인생의 전기를 맞았다.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은 그가 최종적으로 안착한 곳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구경 1000mm의 2100톤의 무게를 가진 빅바빌론 대포 개발에 나섰으나 한창 개발이 진행되던 1990년 괴한의 총을 맞아 죽었다. 이스라엘 첩보기관의 소행임이 유력하다는 정황은 많지만 물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불 박사가 살았다면 우주 대포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전 기록이 있는 유일한 초대형 대포인 나치의 카를 고스타프는 움직이려면 철도를 새로 깔아야 했고 조작 포병 250명, 철도 관계자 2500의 완편된 2개 대공포대대가 필요했다.